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3분기 어닝콜이 있었죠. 어닝콜과 그때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장기적으로 trend has been extremely good이라고 얘기하는데 롱텀 트렌드가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은 되는데 원탁깝게도 오늘 주식이 오르다가 어닝콜 발표 후 장후 지금 마이너스 5%를 넘어서 6%까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후 지금 208달러인데 테슬라가 또 바이백을 한다는 참 제가 이 두 가지도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들 장부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에메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또 답변을 드려야겠죠. 속도가 현실적일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투자자들 기대에 비하면 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근데 가이던스가 아직 50%입니다. 어느 자동차 회사가 50%씩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내려와도 여전히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 뒤에 이제 장부에 나오는 게 있는데 4680 수율도 무지하게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 뭐 LG나 GM이 합작해가지고 배터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폭스바겐이나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항상 전 차악을 얘기하죠. 무지막지하게 빠르고 배터리 회사도 아닌 게 근데 이제 사실상 배터리 회사죠. 이런 정도로 신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셋업해가는 속도는 배터리 회사보다도 좀 더 빠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빠르나 투자자분들은 이거보다 더 빠른 2배, 3배씩을 기대하고 있죠. 그게 참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비현실적인데 이제 기대치가 높다라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차츰 뒤에 장부를 보면서 다 어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기준으로 대충 다 답변을 해볼까 합니다. 자, 파이낸셜 장부입니다. 매출이 무지막지하게 나왔는데 기대에 소폭 못 미쳤습니다. 이제는 이 회사가 20 빌리언 달러를 넘는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 환율로는 뭐 저 정도면 거의 30조에 육박한데 소폭 지금 expectation은 22 빌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22 빌리언 달러가 안 됐죠. 그게 안 된 이유를 뒤에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좀 미스해서 좀 안 좋았지만 EPS는 1달러를 넘었죠. 월가에 1달러를 소폭도 넘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동차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장부인가? 장부 자체만 보면 뭐 무지막지합니다. 마진도 오퍼레이팅 마진이 무려 17%가 넘고 여전히 차 팔아서 27.9%에 육박하는 최고치 대비해서는 내려왔지만 대단합니다. 텍스 크레딧이 그러니까 레귤레터리 크레딧이죠. 전기차만 만들기 때문에 내연기관 회사들의 벌금을 챙기기 때문에 그게 거의 최저로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받았지만 올해 대비해서는 최저치를 찍은 게 안타깝긴 한데 다른 회사들도 열심히 크레딧 안 주려고 발악은 하니까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정말 엄청난 마진과 매출 이게 조금 미스했는데 이거를 미스했다고 봐야 될지 참 전 장부상은 정말 좋다. 그 이유에 대해서 네거티브 FX 임팩트 그렇죠. 이제 그로스는 다 좋은데 여전히 가이던스나 그로는 50% 이상입니다. 근데 아마 강달러 그런 것과 로머티리얼 역시 그런 문제들 원자재 가격의 그런 상승들 로지스틱 뒤에도 맨 끝에 로지스틱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기별 푸시를 안 할 수가 없는 참 그 그래프 보면 제가 웃기더라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기가 텍사스와 베를린을 지금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주당 2,000대에 돌입을 했죠. 돈이 엄청 깨지고 있다. 근데 어쨌든 장부상으로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주식이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 장부상만 보면 엄청 좋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는 대단하다. 배터리 준비에 대해서도 다 그 질문지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할 거고요. 결국은 잘 하고 있으나 여느 자동차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회사고요. 배터리 회사랑도 비교해도 이런 셋업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4680 배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 기대에는 못 미친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툴링에 들어갔습니다. 세미는 얼리 프로덕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예, 세미트럭이 4680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2170으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5개 T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런 점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날이 예,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 수요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 직접 밝혔지만 어마무시합니다. 좀 줄다고 트리 테슬라이트 집요하게 그걸 찝고 있지만 다른 분석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예, 점유율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FSD나 배터리 매니팩처링 예, 이것도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에너지 스토리지 역대 최고를 찍긴 했는데 약간 불안하긴 하죠. 그래도 엄청난 디플로이와 그 메가팩을 진짜 그 생산 개선 및 예, 무지막지한 배터리를 여기서도 뽑아내고 있다라는 점. 솔라도 예,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게 좀 근데 좀 아픈 손가락이죠. 그리고 서비스 앤 어더를 보면은 슈퍼차저가 예, 그 어느 회사보다도 인프라를 무지막지하게 깔고 있기 때문에 예, more than 3x compared to the prior죠. 작년 대비해서 3배 예, 성장 속도와 예, 이게 뭐 다른 지금 여타 회사에 미국에서 이건 너무 여전히 그거 한 작년이나 재작년에 슈퍼차저 뭐 금방 따라잡네 어쩌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미국에 있으면 충전은 그냥 슈퍼차저입니다. 어디 멀리 가려면. 그러니까 전기차를 메인으로 쓰려고 하면 얘밖에 지금 현재 답이 없다라는 게. 그리고 서비스 앤 어더의 그로스 프로핏을 보면 중고차나 펄세일 때문에 여기도 좋았다. 예, 중고차도 직접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캐시플로우나 프로핏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전기 이게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참 높은 거지 상대적으로는 좋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요, 제가 이 오퍼레이팅 마진의 놀라운 점이 예, 레비뉴 그로스나 이미 오로메이커 여기 보면 코비드 이후로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죠. 예. 반도체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올려서 마크업도 많이 해서 올렸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비할 바가 아니고요. 이제 테슬라는 S&P 500의 평균 오퍼레이팅 마진을 상회합니다. 이 자동차 회사가 맞는지 진짜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세를 이제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긴 좀 힘들죠. 그렇지만 최초로 이걸 안정적으로 넘겨줬고 이게 조금 유지된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리세션이나 이게 우려가 굉장히 큰데 저도 리세션이라고 이제는 보는데 아니라고 정부는 계속 얘기하죠. 연착륙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글쎄요.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가 충분히 좋은 성과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예. 어쩔 수 없이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역시 일론 머스크도 이 주주 친화적인 미국 자본시장에 예,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일론 머스크 성향상 제가 아니겠지만 워낙에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어제 찝어줬죠. 미국은 워낙에 주주 친화적이라서요.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일론 머스크 성향상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물론 크면 크지만 예, 작다고도 얘기하기 예, 테슬라 마켓캡에 비교해 보면은 작은데 그렇다고 작다고 얘기하기도 힘든 예, 의미 있는 예, 자사주 매입을 리세션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결국은 주식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역시 예, 미국의 자본시장의 어떤 투명성이나 안정성은 일론 머스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결국은 분명히 머리로는 자사주하기 싫은 게 빤히 보이는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 급격한 하락은 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사주 매입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 로지스틱 정말 분기별 푸시는 막을 수가 없군요. 예. Q4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Number of Vehicle in Transit 보면 예. 이게 항상 분기 말에 밀어내려면 여기 보면 정말 극악의 그 엄청난 커스트를 지불해야 되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걸 엄청 싫어하지만 또 실적을 안 내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 빨간색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꿈꾸는 아이디어 스테이트를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들은 이거에 아주 도가 텄죠. 그러니까 수십 년간의 노하우로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걸 잘 맞춰가는데 근데 거의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테슬라만큼 이 정도는 또 그게 정말 예, 그래서 여태까지 예, 딜러들이나 이런 시스템이 왜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딜러들이 왕창 사서 팔아주고 예, 그랬는데 테슬라는 다 다이렉트 세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존재했는지 로지스틱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중간 단계에 왜 직접 팔면 예, 마진도
더 얻을 수 있거나 소비자도 중간 마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은 그런 다이렉트 세일 구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항상 중간 상황이 있을까? 그게 물건을 그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디플로이 하는 게 말이 쉽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냥 공장 많이 만들어서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실 상황은 매스 프로덕션은 아주 그냥 쥐레밭인데다가 시궁창이라는 점.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템만 바뀌었지 다 겪는 문제인데 유독 테슬라가 워낙 비싼 물건을 큰 물건을 나르기 때문에 유독 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닝콜에 나와서 했던 바이백을 하는 게 5빌리언에서 10빌리언 정도 지금 보드 멤버진의 어프로벌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한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애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넘을 수 있는 아까 에너지 디플로이, 그러니까 배터리 스토리지라든지 배터리를 무지막지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택 회사죠. 완전히 자율주행 및 지금 테슬라 그 차 자체가 뭐 큰 스마트폰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합친 거를 넘을 거라는 거죠. 이게 2 트릴리언 달러, 2 트릴리언 도합 한 4 트릴리언 달러를 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은 truly exceptional execution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execution 실행력과 운도 따라야 되고 production expansion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다가 로지스틱 이런 게 말이 쉽지 실제 해보면 더럽게 어렵다. 여튼 이런 걸 베이스로 Q4에는 에픽할 거랍니다. 드라마틱 할 거랍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로는.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테슬라가 판 차량의 양이 올해만 90만 대를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3만 6천 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대가 좀 안 되는 걸 팔았는데 불과 3분기 만에 9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리고 가이던스의 50%를 맞추려면 러플리 이제 140만 대를 올해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4분기에 무려 49만 대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50%가 이게 될지 이런 면에서 좀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멘님께서 알려주셨듯이 이게 현실적인지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뭐 무지막지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쵸? 기대치는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항상 테슬라의 기대치는 높다. 그러니까 그런 멀티플이 많이 줬죠. 근데 요즘 퍼가 많이 현실적으로 돌아왔죠. PE가 이제 80이 안 됩니다. 그리고 FSD 베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레귤레터리 그러니까 NHTSA의 어프로벌 없이도 그러니까 운전자를 앉혀놓고 자율주행 할 수 있게 핸들을 거의 터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크죠. 저는 요크나 이제 휠이죠. 스티어링 휠을 터치하지 않고도 거의 모든 주행을 할 수 있게 연말까지 FSD 베타를 구매하면 무조건 그냥 베타를 쓸 수 있게끔 하고 이걸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게 참 될뚱말뚱? 근데 아주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하이웨이 정도는 손 띄고 해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긴 거리를 손 띄고 해도 거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시내까지 이거는 좀 반신반의 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좋은 점을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중간중간 계속 리마인드 해드렸는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쇼츠 때문에 저는 그 정도가 안 되는데 FSD 베타 쓰는데 저희 동네에서 근데 제가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 가서 그런 시연해보면 제가 뉴욕에 있을 때보다 여기 오니까 성능이 더 저 업데이트 때문에 향상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라스베가스를 갔다 와 보니까 이 동네를 타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도 가끔 밝힌 적이 있습니다. 역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만 해당될 확률도 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상당하지만 그렇게 느낌에도 정말로 일단 그거부터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간사하고 게을러져 가지고요. 이제는 요크조차 잡기가 싫습니다. 왜냐면 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그거부터나 해줘주고 그냥 전방만 주시하고 그냥 위험할 때마다 내가 개입할 테니까 이거 잡는 거나 그냥 안 잡게 해줬으면은 더더욱 편하다는 느낌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설베이를 보여드렸지만 GM의 슈퍼크루즈를 더 자율주행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손을 안 잡아서 그 눈으로 트래킹해서 하죠. 아예 거긴 광고를 손 떼고 하죠. 제가 그래서 광고 영상도 많이 레퍼런스로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거보다 테슬라 FS 베타가 월등히 난데 어쨌든 손은 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제해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웨이에서는 더 스트레스를 낮춰만 줘도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되면 좋은 거고요. 일단 그래도 더 좋은 건 이제 트레이닝이나 일정 기간이 필요했는데 사자마자 바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4680 배터리. 일론 머스크가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하게 프레몬트 공장에 아예 이제 4680 팩을 생산하려고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여기서 밝혔었는데 세미 트럭이 지금 인도되는 게 4680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확실히 아쉽습니다. 2270으로 하다니. 급하긴 급한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보조금 때문에 빨리 내놓으라는 게 역시 보조금 펴먹는데 귀신이다. 그렇지만 4680이 아닌 채로 인도하는 건 좀 아쉽다. 그리고 데이블리께서 이거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 원테라 뭐 이건 익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광물이라든지 에너드 캐서도 미국 내에서 생산이 차근차근 다 되어간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또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테슬라가 거의 텍스 크레딧을 받을 거를 이거는 높게 보더라고요. 안 좋게 보는 사람 내후년인데, 근데 이거는 적지 않게 봐서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이득이 한 33%는 증가할 마진이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지금 가장 유력한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폭스바겐이 여기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테슬라만큼 미국에서 그 텍스 크레딧을 타먹을 만한 브랜드가 지금 현재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와진 데이터로는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내년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데다가 지금 열심히 그 밑바닥부터 로머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나게 이걸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을 잘 하려고 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고 있다. 무빙의 탑 스피드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여느 회사보다는 빠르지만 투자자들 기대에는 또 파괴적인 혁신에 있어서는 못 미친다. 그렇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이 정도로 성장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아쉽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 소이어가 이거 보기에 내부 이제 정보로 4680 램프업이 지금 주당 한 1000개 정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 정도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1000개면 1000대 만드는 수준이니까 이게 팩이니까요. 이거 팩 하나씩 들어갈 테니까 빨리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요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뉘앙스로 저도 다른 이제 분석자를 볼 수 있는데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자꾸 쭌다 그러는데 저희가 너무 테슬라만 봐서 이걸 못 봤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경기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경제지표를 발표하고 있지도 않죠. 지금 정부가 얼마나 안 좋길래 지금 의심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요가 줄어 보이는 겁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여기 재미난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브랜드도 BMW나 벤츠, 그 고급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파는 별로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YOY가 당당히 테슬라 모델 Y가 SUV 중에서요, 세프템블 대단하죠. 근데 고급 브랜드들이 이렇게 다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다른 친구들을 고려했을 시에 테슬라의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인구 규모나, 그러니까 워낙 인구 대국이다 보니까 거의 부자도 거기 뭐 0.1%만 해도 도대체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은 현재 가능한 이 럭셔리 베이클의 어떤 테슬라 판매 캡을 생각해 보면은 1.8 밀리언 정도의 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테슬라는 고작 30만 대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맨드 클리프가, 그러니까 수요 절벽이 이걸 쳤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겠냐. 주변을 돌아보자라는 거죠. 중국의 다른 럭셔리 브랜드를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근데 실제로 테슬라만 보면
지금 백로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브랜드랑 같이 엮어서 보면은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테슬라가 싼 브랜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사이버 트럭의 수요가 이게 지금 레저베이션이 장난이 아니죠. 전혀 줄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밀리언 비에이클이 지금 예약이 되게 있는데 너무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부분은 나오지도 않은 차에 대해서 너무 밸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냐. 근데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여느 럭셔리 카와 장난이 아닙니다. 포드나 GM을 보시면 됩니다. 포드가 뭘로 먹고 삽니까? F150입니다. F150. 왜 F150에 그렇게 전심전력할까요? 미국이 뭐 트럭의 나라라서? F150이 거의 사실상 럭셔리 브랜드만큼의 마진과 그리고 그 F150 싸지가 않습니다. 평균 단가가 그렇게 싼 차가 아니에요. 엔진도 크고 트럭이라고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생각한 트럭이면은 그게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픽업 트럭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로 해서 여전히 평균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거죠. 다시 한번 근데 비판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니 세미가 이게 세미 트럭이 놀랬죠. 저도 이게 4680이 아니라는 게 그리고 아직 그렇게 많이 못 팔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차에 너무 밸류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멀티플 많이 주는 거 아니냐? 당연히 겸허히 수용합니다. 근데 나왔을 시에 당연히 그 미국 내에서의 판매량과 지금 대기 수요 그리고 판매량과 마진은 여전히 고가 정책을 펴도 테슬라가 할 만한 시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긍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건 다시 한번 이거 언제 나올래? 툴링 하고 있다니까 조만간 나오길 더 빨리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텍스 크레딧은 현재 가장 유력합니다. 물론 언서틴티가 존재를 하죠.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이거 아직도 이거 법안이 100%더 붙여서 뭐 이제 한국 브랜드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지금 구제 아무래도 조지아주는 현대기아차가 정말 큰 인플루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그 주 차원에서 살리기 위해서 주가 앞장서서 현대기아차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떤 물 건너갔고 이게 참 현재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그게 법안이 통과하기가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냥 어떤 이렇게 제스처 달래주는 제스처지 과연 이것도 내년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외국 브랜드라든지 폭스바겐의 일부 브랜드 그 미국 GM이나 포드의 일부 브랜드 정도지 거기도 배터리 원자재가 걸려있는데 지금 밝혀진 바로는 다시 한번 텍스 크레딧은 가장 유력한 게 테슬라입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이런 단점들은 또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저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얼마나 좋을지가 관건이겠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